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녹음 음성이 다 날라가가지고 죄송했어요. 아직도 좀 이 인터넷 강의에서 하던 대로 안 하고 이제 조금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좋은 뭔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착오가 자꾸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 추석 전에 배운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죠? 레이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레이어 여기서 세로 눌러서 생성 이름을 써줘야 된다 그랬죠. 선 이렇게 하고 하나 더해서 치수선 그리고 여기서 치수선은 색깔을 여기서 변경해 주면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선 종류 쭉 보면 여긴 다 실선이고 두께만 조절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로딩을 누르면 쭉 다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3선을 중심선에 많이 쓰잖아요. 쭉 찾아보시고 뭐 1.3선에 도트가 들어간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선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1.3선 들어와서 얘로 선택해서 OK 눌러주시면 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과제 내셨을 때 일단 이런 식으로 내주시면 돼요. 그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레이어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 있다 그랬죠? 한글이네요. 자, 리미트 화면 크기를 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000에서 우리가 여기 점을 정해주면 우리가 쓰고 싶은 점을 지정해주면 그만큼 늘어난다 그랬죠. 지금 기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420에 270.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 낸 거 이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크기가 100배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0에 200 넣으면 좀 힘들겠죠. 왜 그럴까요? 그 치수선이 들어가야 될 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400, 400 해서 이제 줌 5를 해주면 지금 크기가 쫙 정해지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요 선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요 안에 이제 400에 400일에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도화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라인을 했었죠. 자, 라인 누르면 라인은 우리가 세 종류가 있었죠. 그냥 라인이 있었고 P라인이 있었고
이제 SP 라인이 있었죠. 요 세 개를 다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쭉 퍼스트 포인트 찍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F8 넣어주고 이쪽으로 100만큼 위로 100만큼 또 이쪽으로 100만큼. 자, 계속 그려볼게요. 100만큼. 틀렸을 땐 어떻게? U, undo, 밑으로 100만큼. 자, 우리가 F8을 쉽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친구가 교수님, 저는 이렇게 찍었는데 안 가요 이래요. 뭐, 이게 죄송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캐드를 깔고 있을지,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설정을 건드려 놨는지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좀 봐드리고 그래도 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를 언더해서 이게 그 친구가 뭘 건드렸나 봐야 되는데 이게 쉽게 그냥 세이브까지 눌러가지고 그 명령어가 안 뜨는 경우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뭘 건드렸는지 알아야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 아무리 명이라 그래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캐드를 꽤 많이 가르치긴 했는데 이게 모든 설정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뭘 건드렸나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팩백 그렸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그럼 리미트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리매치를 아까 400에 400을 했죠. 근데 만약에 4000에 4000을 넣는다. 그리고 여기서 줌 5를 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조그맣게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명령어에서 리미트를 더 크게 잡았어요. 리미트가 지금 4000에 4000인데 만약에 4만에 4만을 집어 넣으시면 하고 줌 5를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죠. 근데 여기에 조그맣게 하얗게 점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를 확대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100에 100 그린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면 처음 설정할 때 리미트를 따로 설정 안 하시고 기본으로 설정 안 하시고 이게 좀 건드려 놓은 상황에서 딴 걸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라인을 그리셔도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 라인은 됐고 P 라인을 한번 봅시다. P 라인은 뭐랬죠? 찍고 100, 여기로 100, 옆으로 100, 100, 엔터. 자, 여기서
우리가 라인과 P라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랬죠? 이 선택을 딱 했을 때 여기는 하나하나 걸리지만 각각의 선이죠. 이건 어찌됐든 라인으로 그랬으니까. 근데 P라인은 폴리라인이라 그래서 하나가 닫히는 순간 그 전체적인 하나의 면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잠깐 보여드리면 그 3D 모델링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요. 높이를 주면 보이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면 사각형으로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선택도 안 되고 뭐 선택되긴 하는데 이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죠. 각각의 선 올라오긴 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얘는 면으로 하나의 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체로 인식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자체 위에가 없어요. 큰 차이를 보면 나중에 그 다음 학기에 할 CAD, 3D CAD에서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이 위에가 막혀가지고 이 뒤쪽에 선이 인식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선과 선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위에가 뚜껑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뻥 뚫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작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폴리라인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결국 이거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한 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3D로 조감도 형식으로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공사한 데 가서 보시면 뭐 얘는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러고 조감도 하나씩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것 중에는 P라인을 했을 때 100, 위로 100, 옆으로 100, 밑으로 99.9 이렇게 하면 사각형으로 보이죠. 이게 어찌 됐던 간에 딱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 끝에가 이렇게 그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 작업을 배울 거거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CAD를 왜 하냐?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그 우리 이게 전자지도를 그냥 막 쓸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저희는 학생이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전자지도를 사서 쓴다는 거는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겠죠. 뭐 물론 우리가 나는 뭐 이병철의 손자다 그러면 재벌이 세다 그럼 그냥 막 사서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다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있고 사서 써도 문제가 있는 게 결국 그 지역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만 들어가지 여러분들이 거기를 지우고 다시 뭔가 3D 조감도를 올리고 이럴 때는 다시 재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 우리는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하려면 어떻게? 공짜로 쓸 수 있는 지도가 있죠.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그거를 화면을 캡처해서 캐드 밑에 깔고 이제 그 지도를 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캐드를 배우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실수하는 거 따다가 이렇게 끝이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끝이 안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아까처럼 이제 3D로 하면 어떻게? 얘랑 틀리죠? 얘는 선으로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면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안 닫히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끝이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우리가 하는 뭐 그 익스텐드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배웠죠? 우리 자, 익스텐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그릴 때, 자, 이제 하나로 됐죠? 그 하나로 그릴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따는 거는 이렇게 되게 그 여러 가지 이 밑에 거를 보고 따기 때문에 문제가 좀 틀려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맨 끝에 왔을 때 C라고 클로즈라 그러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뜨죠. 클로즈, 언두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C라고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자, 다시 자, P라인 배, 배, 옆으로 배, 다음에 밑에 보이시죠? 아크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는 C 클로즈 닫겠다. 그럼 끝이 딱 만나면서 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따고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 줄 때 이러한 걸 좀 고민을 잘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두 개는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SP 라인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장력이 있는 거라 그랬죠. 배, 위로 배, 배, 밑으로 배. 자, 우리는 이 선에 있는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점이 생길 거예요. 요 점들을 잇는 우리가 그릴 때 생기는 이 장력들을 벡터 값을 계산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쓰실 일이 거의 없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명령어가 뭐죠? pan, 펜이죠. 화면을 이동시킬 때, 아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다가 얘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시켜서 당기거나 밀 때 사용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스냅, 오스냅, 엔터 치면 이렇게 해서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뭐 센터 포인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져갔을 때 어떠한 점들을 잡을 수 있느냐, 선택점들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는 제가 뭐 직교점, 4분점 뭐 이런 거 다 0으로 해놓은 거 그 프린터에 적어 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때그때 보시고 쓰시면 되는데, 이건 되게 금방 익숙해지셔가지고 나중에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거의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센터 포인트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교차점도 많이 쓰죠 우리가. 교차점 많이 쓰고 뭐 이제 특별한 거, 그리고 이 근처점, 이제 요거는 포인트점, 근처점 뭐 요 근처인데, 이거는 아까처럼 이게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안 붙어 있을 때, 그걸 정말 못 찾겠다 그랬을 때 찍어가면서 쭉 볼 때 한번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뭐 그런 예가 있을 때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은 P라인으로 만들어서 내주십사 하는데 그냥 라인으로 그려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레이어 구성이 제일 잘 돼 있나, 그 다음에 리미츠가 잘 설정되어 있나, 그리고 어떻게 뭐 어떤 순서로 그렸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캐드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채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교수님 왜 비슷하게 그린 것 같은데 틀려요 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이레이즈, 꽁 찍어서 없애는 거죠. 지우기. 그 다음 명령어는 offset, offset 등간 복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C 안으로 하면 안으로, 그 다음에 밖으로 하면 밖으로, 그리고 선이 있으면 offset,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쓰는 명령어 등간 복사.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사각형이 여러 개 있는 걸 만들거나 이럴 때 좀 명령어가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명령어 리탱글. 리탱글이 뭐죠? 사각형. 이렇게 해서 퍼스트 포인트를 찍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를 어디다 찍어 줄지,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 쉽게 보면 50,
50 찍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먼저 처음 점을 찍고 여러분들이 크기만큼 원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지금 아까 저는 요 위에 있는 생기는 창에다 쳐줬는데 그냥 요 밑에다 골뱅이 50,50 쳐줘도 가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배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이레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선택할 때 방법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가 좀 틀리다 그랬죠. 배운 걸 배운 걸로 이제 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익스포트를 해서 여긴 익스포트를 해서 여기 있는 걸 다 깨줄게요. 자, 우리가 이레이즈 할 때 선택 위에서 아래로 하면 어떻게? 요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것만 지워진다 그랬죠. 들어와져 있는 것만. 그리고 그 밑에서 선택하면 어떻게? 아, 이레이즈 밑에서 선택하면 요 범위에 닿는 선은 무조건 다 없어진다 그랬죠. 보시다시피 요까지만 들어갔는데 지금 다 선택됐죠. 뭐 모르시겠다면 요 밑에서 해볼게요. 아까랑 거의 똑같은 범위를 선택해 볼게요. 근데 아까는 요 안쪽 위에 것만 선택이 됐는데 지금 밑에서 위로 하니까 그 닿는 데는 다 선택이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레이즈 할 때 이렇게 한번 콩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사각형으로 되는데 여러분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꾹 누를 때가 있어요. 꾹 누르면 이렇게 좀 뭐 곡선이 생기고 그 면을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콩 찍은 다음에 이렇게 쭉 움직여 주시면 돼요. 드래그 하듯이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하시면 좀 잘 안 되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지우고 다시 레탱글 200에 200자리를 그리고, 자, 우리 이 안에 들어있는 자,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선을 하나 긋고 더 F8 볼게요. 직교. 요 안에 들어가는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클에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하면 요 안에 있는 삼각형 이제 삼각형 안에 원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요 안에 또 하나의 그 작은 원이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다시 반대쪽도. 자, 우리가 탄젠트 그러면 좀 많이 누르기 때문에
보조선을 잘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음,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운 게 트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게 선택한 기준에 따라 면에 이제 선에 맞춰서 이제 잘라주는 거죠. 선을 해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딱. 근데 안 되죠. 그리고 얘는 안 되죠. 왜? 벌써 선을 연결된 거를 한번 잘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선택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레이즈로 지워줘야 돼요. 교수님 얘는 안 지워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지우고 이레이즈로 해서 지워주셔야지 지워지지 이 선택된 점이 없기 때문에 지워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익스포트. 익스포트가 익스텐드죠. EX. 익스텐드가 뭐였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선을 연장하는 거였죠. 자, 선택은 되고 왼쪽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선을 지정을 하면 이렇게 연장이 돼서 지나가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깔끔하게 연결이 됐죠. 하나로. 그리고 뭐 서클은 아까 해보셔서 아실 거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서클,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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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 요 안에 있는 거를 만들어 듣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복습을 했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원래는 저번 주에 해야 될 것들이죠. 네, 죄송하게 됐고요. 해야 될 명령어. 여러분 캐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영어 단어를 넣으면 그거랑 똑같이 화면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움직이다는 영어 단어가 뭐죠? 무브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객체를 움직여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브의 제일 중요한 점 뭘까요? 무브의 제일 중요한 점은 기준점을 어디 잡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옮기고 싶은 점을 잘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옮기는 거 말고 쉽게 얘기해서 이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요 선과 요 점과 만나는 점 있죠. 요 선과 원이 만나는 점 여기다 옮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무브 그럼 요쪽에 만나는 점을 택하고 여기 교차점을 택하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점을 어떻게 선택해 주느냐가 무브에선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뭐 필렛도 그렇고 무브, 앞으로 배울 미러 뭐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베이스 포인트라고 나오는 것들 자 여기서 보면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move first poin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셀렉션 뭐를 셀렉션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포인트라고 나오는 게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베이스 포인트 나오죠. 베이스 포인트를 어디에 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이게 좀 쉽게 그림을 완성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러 mirror 미러. 우리가 보통 미러는 뭐죠? 거울이죠. 대칭되는 것들을 그릴 때 얘와 얘를 대칭해서 그려보겠어요. 예, 왼쪽 클릭 해주시고 오른쪽 클릭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 포인트 또 나올 거예요. first, 그 다음에 여기 second 포인트.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yes, no가 나와요. 여기서 yes를 누르면 여기 있던 게 없어지죠. 자, 다시 해볼게요. 미러 두 개 선택, 기준점 두 개 선택. 여기서 no를 선택하면 어떻게? 원래 있던 복사하던 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그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사를 하면 되겠죠. 우리 보통 뭐 복사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카피 한 장 해와 이러잖아요. 카피 영어 단어 치시고 COPY 카피 치시고 복사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어디냐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죠. 저희가 뭐 복사하는 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없는데, 보통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위에서 봤을 때 지도상에서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 미러나 카피를 사용해서 많이 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왜?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기가 싫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카피나 미러를 사용해서 그 명령어를 만드는 거, 명령어를 써서 그걸 복사해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조금 줄이고 펜으로 옮기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브 한번 해볼게요. 무브 끝에 잡아서 옮기고 다시 무브. 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다, 나는 얘를 돌리고 싶다,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해서 뭐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명령어는 rotate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rotate 명령어를 치시면 선택하시고 여기서도 기준점을 정해줘야 돼요. 셀렉션하고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돌리실 건지, 여기서 각도를 45도 45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딱 45도만큼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TRIM 트림으로 얘를 선택하고 밑에 걸 지워요.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거는 트림으로 안 지워지니까 어떻게 이레이즈로 지워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다시 복사하고 싶다. 어떻게? mirror mirror 치시고 선택, 얘를 선택해 주시고 first point, second point, 여기서 어떻게? yes, no, 위에 걸 남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no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 안 하시면 되게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한 지금 40분 정도 했으니까 5분만 쉬다가 할게요. 5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준비하도록 하세요.
아, 화장실들 잘 다녀오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볍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눠준 제가 예제 중에 하나를 그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레이지 지우고 우리가 리미츠 확인해 볼게요. 리미츠 4만에 4만. 일단 뭐 크기는 됐고, 다시 이레이즈 얘 지우고, 크기는 한데 넉넉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예제 중에 테이블이나 이런 게 있죠.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탱글로 하나 찍어서 잠시만요. 리탱글 해서 1200, 800 이렇게 하나 그리셔야 돼요. 일단 자, 이 테이블을 원래 뭐 1200, 900 요 사이즈로 그리고 뭐 그러는데 보통 왜 1200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가 1200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레이어를 더 넣어 주셔야 되겠죠. 레이어 지금 선 치수선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이어를 테이블 테이블 의자 뭐 요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테이블은 색깔을 약간 밤색으로 넣어볼게요. 밤색. 의자는 조금 옅은 색. 그냥 표시니까. 어떻게? 우리는 일단 테이블을 그려야 되니까 테이블이 여기서 여기죠. 무브 한글 무브
무브 살짝 옮겨주고 얘를 지워줘요. 이렇게 선이 겹치는 경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선이 여러 개고 합쳐지면 뭐 지우기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뭐 레이어를 따로 얼려놓고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여러 개다 보면 얼떨결에 지워지는 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눠드린 거 보면 다시 여기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서 선을 그릴 때는 보조선을 그릴 거니까 선으로 해놓고 라인 그냥 쭉 그어주시면 돼요. 아래로도 쭉 엔터. 약간 삐딱한 느낌이 드네요. 이레이즈 지우고 다시. 이럴 땐 F8 켜주시고 라인 쭉 끌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줬어요. 그리고 얘를 연장을 해줄게요. 익스텐드로 밴드 연장. 그리고 어디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수님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도면을 쉽게 그리려고 보조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카피 요점에서 요점으로 엔터. 다시 라인을 하나 그어주죠. 엔터. M 무브 요선을 요쪽에서 요쪽으로 이레이지. 이렇게 선이 끊어진 건 다 지워주고 카피. 얘를 카피해서 요점 찍어서 이렇게. 교수님 이게 왜 어떻게 왜 이렇게 그려야 쉬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해요. 옵셋으로 그리려고 그래요. 자, 50 떨어져 있죠? 50. 그 다음에 다시 옵셋 500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옵셋 리옵셋 여기는 얼만큼? 400만큼.
400만큼 딱 넣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다 그리신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일단 우리가 테이블은 해줬죠. 그럼 의자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 리탱글로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 싹 지워주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명령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필렛 못따기라 그러죠. 필렛. 그러면 여기 언두 뭐 폴리라인 이렇게 쭉 떠요. 레디우스 트림 뭐 어쩌저는데, 그럼 우리는 반지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레디우스 R 넣고, 우리가 거기 보면 레디우스가 얼마 나와 있죠? 지금 제가 드린 보면 R100으로 R100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100을 쳐주시면 돼요. 엔터. 네, 다시 필렛 레디우스 얘와 얘를 100 이렇게 해서 100 100 100.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다 그렸죠. 어떻게? 미러 치시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객체를 선택해 주셔야죠. 미러 선택해 주시고 객체 2개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first time을 어떻게? 미들 포인트, 그 다음에 이쪽에 미들 포인트 찍고 no 찍어 주시면 다 되죠. 그러면 실습의 1번이 다 그려진 거예요. 여기 요 치수 넣는 거는 어차피 요 뒤쪽에 계속 하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 치수가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도로폭이나 문 이런 거를 정할 때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정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인간공학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모든 치수는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어요. 인체의 신체 구조, 그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게 돼 있는데, 문 같은 경우 문의 폭을 왜 1100, 1200 아니면 최소로 따지면 900으로 잡냐. 그리고 통행로를 보시면 아무리 최소한 해도 뭐 이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려면 어느 정도 폭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그러지만, 여러분들 몸이 답이에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깨 사이즈를 보면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그리고 서양 사람도 있고 다 있죠, 인종별로.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9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90cm 90cm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최소한 다닐 수 있는,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폭은 한 1m 20 정도 돼야지 어깨가 안 닿고 좀 이렇게 모로 이렇게 아주 좁은 길이 되겠죠. 그런 식이고,
두 명이 왕복으로 지나다닌다. 그럼 어떻게? 18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어깨가 두 개가 안 마주쳐야 되는. 그러니까 살짝씩 피해준다 그래도 최소한 어깨폭 두 개가 맞닿을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겠죠. 1800인데 뭐 1600 잡는 데도 있어요. 그건 약간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피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씩 고민을 더 해보셔야 돼요. 어찌됐던 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명령어 몇 개를 배워볼게요. 자, 이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export p l o t e 누르시고 얘를 딱 누르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어떻게? 얘가 선, 호, 선 이렇게 쭉 다 묶여지죠. 얘는 어떻게? 폴리라인으로 딱 돼 있죠. 얘는 어떻게? 돼 보시면 라인으로 돼 있죠. 이거를 다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p-edit p-edit 쳐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예, p-edit. 그럼 우리는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멀티 M 눌러주시고 쭉 해서 요 아까 깼던 의자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yes, y 한번 쳐주시고 그럼 쭉 눌러 close, open, join. 그럼 우린 뭘 할 것이냐? join을 할 것이다. 연결해 줄 것이다. join 엔터 눌러주시면 다시 폴리라인으로 묶였죠. 이런 식으로 p 에디트를 해주시면 깨진 걸 묶을 수도 있고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어떻게 묶여있던 거를 이제 풀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명령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CAD에서 그 많은 명령어들을 거의 다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명령어가 줄어들어요. 뭐 요리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간결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편하게 쓰기 편한 명령어들만 주로 쓰기 때문에 명령어가 50개에서 한 60개 정도? 그 정도를 대부분 쓸 거예요 아마. 이건 뭐 기타 등등 좀 더 쓰면 한 6, 70개까지 쓰는데 우리가 캐드 책은 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걸 보고 고민을 하셨다. 그러면 뭐 내가 이제 괜히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만 따라와 주신다면 어찌됐든 간에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데 무늬가 들어가면 훨씬 예쁘겠죠. 그쵸? 그래서 해치라는 명령어를 써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에 이 해치를 하실 때는 이 P라인으로 해서 폴리곤이 닫혀 있어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HH 치시고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해치를 넣으실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것들을 넣냐를 이렇게 보시면 쭉 무늬들 패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쓰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어디다 쓸지. 지금 우리는 테이블이니까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지금 막 너무 촘촘해서 안 보이죠. 그럼 여기다가 한 100 정도를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좀 나무 물결이 나오는 거죠. 100이 좀 넓다 싶으면 우리는 한, 아까 1이었으니까 한 50 정도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 탁자가 어떤 식으로 보세요. 나무 테이블 탁자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치라는 게. 근데 하지만 해치가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P라인을 그려볼게요. 500, 500, 500, 490. 여기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해치를 하자 그러면, 자, 해치 똑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이 안쪽을 찍어 주시면 아까 해치가 들어왔죠. 네, 안 되죠.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때. 근데 문제는 좀 심각한 게 있어요. 자, P라인 500, 500, 500, 498. 근데 얘도 끝이 살짝 떨어져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마 해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해치 들어가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끝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하나의 면으로 그냥 인식해 버려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치가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안 먹는지.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보이지만 이렇게 정말 미세하게 떨어져 있으면 해치가 먹거든요. 근데 어떻게? 익스트루드로, 그 3D 맥스로 익스트루드로 올려보면 얘는 어떻게? 둘 다 이제 면으로 올라오겠죠. 그때 좀 확대해서 잘 찾아보면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수님 전 해치도 먹고 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왜 3D로 올리면 그 올릴 때 면에 선이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어딘가 깨졌을 거라고 찾아보는데 어,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시면 제일 좋은 거는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어디가 날아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진짜 뭐 한 이 정도는 찾겠죠. 요 정도 떨어져 있으면 찾는데 얘처럼 진짜 한 1mm, 2mm 떨어진 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뭔가를 그릴 때, 라인을 그릴 때 엔드 포인트도 여기서 요 차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해요. 확대하지 않느냐 하나로 잡혀버려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잡히는 순간에 얘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 둘 이렇게 따로 인식되죠. 근데 얘는 워낙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얘를 찾아낼 방법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맨 마지막에 우리 P라인 그릴 때 항상
어디가 닫힌지 모르니까 C 클로즈로 해서 닫아주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리게 되면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그 그리면서 항상 뭐라 그러지? 계속 실수를 하게 돼요. 뭐 이게 2D에선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3D로 올렸을 때,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결국 2D에서 그 선배님들 밖에 작업한 거 판넬들 보시면 3D가 많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 예뻐 보이잖아요. 도면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제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까?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처음부터 그 부분만 다시 따서 그리시는 게 제일 편해요.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다르게 하고 해봐도 결국은 다시 그리게 돼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고 어쨌든 한 40분 지났으니까 5분만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치수선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선을 하나 막 그려주도록 할게요. 잠깐만,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을 하나 이렇게 쫙 그어줄게요. 엔터.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운 거 뭐 미러 셀렉션, 얘를 엔터. 미들 포인트 잡고 노우 해주고, 여기는 다시 잠깐 지울게요. 어차피 여기 선이 지나야 훨씬 좋으니까. 다시 미러 콩 찍고 미들 포인트 노.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지금 레이어를 안 바꿔주고 그렸죠. 어차피 얘네 지울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금 색깔을 레이어를 좀 바꿔서 치수선호를 넣고 이제 한 번씩 해봅시다. 치수를 어떻게 넣어줘야 되느냐. 여기서 엔터. 이쪽 끝에서 엔터. 이쪽 끝에서 엔터. 이쪽 끝에서 엔터. 이쪽 끝에서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또 라인 긋고 여기서 할게요. 라인 긋고 여기서 엔터. 여기서 엔터. 이쪽 끝선에서 이렇게 보내서 엔터.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치수선을 대충 넣을 때를 잡아놨으니까 치수를 넣으면 돼요. dim이라고 넣고, 자, 어떻게? 여기서 여기 일단은 해볼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 되게 작게 나오죠.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 디멘션에서 우리가 얘를 한번 눌러줘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썼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여기 매니지먼트를 딱 눌러주면 얘를 어떻게 세팅해야지 보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처음에 심볼 크기, 요 화살표의 심볼 크기 안 보이죠? 대략적으로 한 20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 뭐 여기도 스케일로 바꿔줄까요? 지금 뭐 텍스트 높이나 이런 걸로 바꿔줘도 되는데 스케일로 바꿔줄게요.
스케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케이. 클로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m 여기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어떻게 나와요? 글자는 안 보이고 얘는 너무 크게 나오죠, 심볼은. 그럼 여기서 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어느 정도 넣으면 되겠다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여기서 심볼이 너무 크죠? 심볼이 20 너무 크다. 그러면 한 5 정도만 넣자. 오케이. 텍스트는 좀 너무 작게 보인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바꿔줘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20. 오케이. 클로즈. 다시 한번 우리가 자, 이렇게 되면 글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안되죠. 요거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하고 기준점을 맞춰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modify 텍스트 22 저 정도만 한 5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close.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싹 지우고 다시 어떻게 dim dim 만나는 점과 만나는 점.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 50이 돼야 되는데 왜 더 나오죠? 딱 보니까 어떻게 라인을 그릴 때 여기서 잘못 그렸죠. erase 라인. 이러면서 한 번씩 더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인 엔터. 여러분들이 치수를 그리면서 뭔가 우리가 치수가 잘못 들어갔나 잘 들어갔나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실 수 있으세요. dim 정확하게 만나는 점 위로 요 정도만 올려줄게요. 50. 예쁘긴 한데 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이거 확대해서 봐야 되니까 조금 더 글자를 크게 해줄까요? modify text 10. 오케이. close. 다시 erase 지우고 dim 자, 요 정도면 크기가 잘 됐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려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보시면 dim을 치시지 말고 ddim을 한번 쳐보세요. 디딤 치셔도 아까 똑같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되시고
요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 D팀을 치시면 아까 보신 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치수를. 그리고 나머지 치수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TI.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여러 개 치수를 넣을 때 다 이렇게 딤을 치면서 쓰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디멘션 터니티 얘를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100, 그다음에 또 요만큼 갈 때 500, 그다음에 요만큼 갈 때 50. 요 치수를 한꺼번에 적을 수 있죠.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디멘션 일단 딤을 하나 치셔야죠. 요 높이, 여기에서 여기 높이 이만큼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딤 컨티넨셜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접점 엔터 눌러주시면 어차피 이렇게 되고, 치수선이 다 끝났으면 우리가 여지껏 필요 없었던 선 있죠. 보조선을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보조선을 지우니까 좀 어색하죠. 너무 짧게 나와서 뭐 어쨌든 무브 기준점을 여길 잡아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센터점이 자꾸 잡히는 거죠. Shift 여기서 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일단 치수 들어갔고, 여기서 치수는 지금 제가 조그맣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하실 때 여기서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디멘션 여기 왜 점선이 들어갔냐 그러면 치수선을 우리가 레이어로 점선을 잡았기 때문에 1.3선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잡아주시면 되고, 글자 크기나 이런 건 어디서 여기서 텍스트 심벌 크기는 어디서 여기서
심벌 에어로 사이즈가 10은 돼야 될 것 같네요. 10. 텍스트도 한 20. 오케이. 클로즈.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점선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시작할 때부터 점선이 돼 있기 때문에 1.3선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디딩 여기서 치시면 20, 20. 그 다음에 싱글 라인 3.5 원투 레이어. 오케이. 클로즈. 자, 여기서 우리가 원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 원치수를 집어넣어야 되죠. 원치수 반지름 레디우스를 찍으면 여기 레디우스 그냥 요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여기서도 보시면 no ESC modify 누르시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드린 보시면 여기서 레디우스를 할 때 약간 꺾여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디우스를 해서 넣으시면 잠시만요. 얘를 찍고 이게 밖으로 빼면 지금 글자가 크니까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해서 표시가 이런 식으로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는 교수님이 안에서 넣었으니까 저는 안에다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찍어 주시면 돼요. 얘는 아니고 얘를 찍어서 중심점과 여기 원점을 땅 찍어 주시고 여기다가 100 영어로 R100을 쓰셔야죠. R 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아까와 같이 이 부분도 보시면 텍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텍스트를 좀 크게 하고 싶다, 10으로 하고 싶다. 그럼 텍스트를 다 선택해서 한글 쓰듯이 뭐 22분 20 여기다 10이면 1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방향을 꺾고 싶다 이러면 얘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를 그린 거를 만약에 보관했다가 다시 쓰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야외 같은데 테이블을 여러 개 배치하고 싶은데 예전에 그려놨던 게 있어. 그럼 나는 다시 그걸 불러들이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어떤 명령어를 쓰시면 되냐? W P L O K 아니 C K P L O C K O C K 그러면 여기 땅 떠요. 자, 우리는 두 가지죠. 피크 포인트하고 셀렉션 포인트. 근데 우리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얘를 다 내보낼 거다. 일단 얘를 다 선택해 주세요. 엔터. 그러면 이제 대상 저장을 어디다 할 거냐? 바탕화면에 할 거다. 여기다 저는 테이블 이러고 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바깥으로 저장이 됐어요. 어디 저장이 됐을까? 잠깐 화면을 내려올게요. 이렇게 내면 여기 테이블이라고 저장된 거 보시죠. 바탕화면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도면을 하나 열게요. 뉴 이러고 하나 열었어요. 오픈 이렇게 하나 열었어요. 그럼 나 아까 그 테이블을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쓰면 될까요? 한글이 있네. SERT insert. 자, name 어떻게 어떤 걸 가져 들어올 것이냐. 얘를 딱 누르면 테이블이라는 걸 가져 들어올 거다. 뭐 그 중심점을 어디다 둘 거냐. X, Y, Z 000. 우리가 아까 여기에 맞췄으니까 여기에 가져 들어올 거다. 오케이. 그리고 어디를 중심으로 가져 들어올 거냐. 꽁 쭉 가져 들어왔어요. 안 보여요, 교수님. 그럼 왜? 우리가 요 사이즈를 리미트 사이즈를 아직 다 안 맞춰줬죠. 그 전 사이즈랑. 만약에 리미트를 여기서 4000에 4000 그래도 안 보여요. 그럼 줌 올 땅 하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렸던 그 위치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뭐냐. 얘는 치수선까지 다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걸 치수선을 따로 여러 개를 다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export PLOTE 누르고 얘를 꽁 해서 해제시켜 주시면 아까 들어왔던 거와 똑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레이즈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러면 여러분은 요 테이블만 하나씩 해서 어디든 갖다 카피를 해도 되고 미러를 해도 되고 복사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야외 뭐 이렇게 건물 앞에 테이블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해 줄 때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려놓고 여러분이 잘 저장을 해 두시면 나중에 좀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을 좀 해야 돼요. 저희가 이 바탕화면에 지도를 깔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을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을 좀 구하셔서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단어는 건강입니다. 제가 그 수술을 해봐서 아는데 되게 아프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지를 올릴 텐데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지사항이 왔는데 제가 그걸 좀 보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은 너무 어렵게 안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 교수님은 왜 이렇게 가르칠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던 간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로 상태라고 보고 음, 70% 정도에 맞는 그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시는 거는 좀 물어보고, 그리고 교수님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캐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드 버전이 뭔지, 여러분이 세팅을 어떻게 건드려 놨는지, 스케일이 뭔지 이렇게 다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는 동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러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게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캐드가 실행이 안 되고 선이 안 그려지고 이러는지를 확인해 볼 테니까 일단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